안녕하세요. 아키폴리오입니다. 이번에는 133회 건축시공기술사 문제분석 총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8일 어제였죠. 133회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133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133회 건축시공기술사 문제 분석을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폴리오의 적중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폴리오의 적중률은 약 74%였습니다. 먼저 무료로 배포드렸던 133회 예상 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적중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어 1교시에 나왔던 건설 공사비 지수과의 같은 경우 시험 전 24년 5월 10일에 제 블로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서브노트 중에서 한 13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 1교시에 있었던 EVM에서 SPI와 CPI 관련된 문제는 제 서브노트에 다음과 같이 도해를 기본으로 해서 SPI와 CPI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133회의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평이했습니다. 그러나 2교시가 다소 난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한 6문제 정도, 한 19% 정도 나왔고 중간 정도의 문제는 11문제, 35%, 난이도가 낮은 하 난이도의 문제는 14문제 정도로 가장 많은 약 45%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추려보면 1교시에는 BIM 협업이라는 이슈가 다소 까다로웠을 것이고요. 민간 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과 임대형이라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를 약간 꽈놔서 어렵게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활용평가 항목이라는 문제도 어렵게 느끼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2교시에서는 배리어 프리 인증제도의 인증 대상 및 등급 인증 절차 문제가 까다로웠을 것이고 종합심사 낙찰제 입찰평가 방식과 평가 방법 문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교시에서는 감리자의 업무 착수 준비 사항 및 현지 여건 조사 문제가 실제 감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까다로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4교시에서는 중첩법과 산안법에서의 이해 의무 주체, 의무 내용,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가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31문제 중에 약 6문제 정도만 좀 까다로웠고 나머지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는 그런 어떤 평이한 시험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2교시에서 4문제 선택하는 것이 까다로웠을 것 같으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5번 문제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권해루성 그리고 벽돌공사에서의 신축준론 구성 방법과 균일 방지 대책을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이 나머지 3문제 중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3문제가 사실 다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서 4교시에서의 누가 가장 실점을 덜 하는지가 133회 합격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분석은 공종별 출제 경향입니다. 일단 토공사와 기초공사에서 약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콘크리트에서는 약 6문제, 철골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PC와 커튼홀에서는 4문제, 총론에서는 12문제가 출제되었고 마감 기계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사성 문제 대부분이 총론에 속했기 때문에 총론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는 공종별로 두루두루 잘 배분이 된 일반적인 시험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분석 결과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나오거나 약간의 변형을 준 문제가 총 31문제 중에 28문제나 됩니다. 90%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또 특이할 사항은 132회, 131회와 같이 바로 직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일부 변형해서 다시 재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이전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버리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별도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2회에 나왔던 오픈타임은 이번에 그대로 다시 나왔고요. 131회에 나왔던 기둥수직도의 허용오차 범위도 비슷하게 유사한 문제로 나왔었던 사례이고, 신기술 활용평가 항목 이 문제도 132회 때 유사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 보강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130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고, 지하 구조물의 부상 방지를 위한 공법 관련된 문제도 131회에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도 128회까지 할 경우는 더 많은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온 문제라고 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버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별도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분석 결과는 시사성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사성 문제가 약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하나씩 보면 올해 3월에 목포에서 강풍에 크레인이 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여지없이 용어 1교시에 타워크레인 인상시 안전점검 사항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블로그에 썼던 내용인데요. 23년에 신규 제정된 PC공사 시방서를 봤을 때, 그리고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컨스트럭션 2030의 주요 내용인 OSC의 일환으로도 PC공사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4교시에 해당 문제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시험 한 달 전쯤에는 시사성 있는 문제들을 별도로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무료로 배포드렸던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블로그에 아직 해당 이 글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주시면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석 결과는 단순히 암기를 하면 안 되고 이해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에 나왔던 용어 10분 문제의 경우 민간 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 중에 수익형과 임대형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를 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BTO, BTL 등을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SOC 사업의 BTO가 뭔지, BTL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하시는 분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해에 기반을 해서 공부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33회 건축시공기술사 문제 분석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33회 건축시공기술사 문제 풀이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3회 건축시공기술사 문제 분석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